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엄지손가락이 뒤로 젖혀지시나요? 선생님은 엄지손가락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데요. 선생님 부모님은 두 분 다 엄지손가락이 뒤로 젖혀지세요.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 부모님 자식 맞거든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부모님이 가지지 않았던 엄지손가락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형질을 갖게 됐을까요? 어떠한 원리로 부모님이 갖지 못했던 형질을 자식이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유전 원리를 멘델의 실험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멘델이 실험한 것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멘델은 순종 둥근완두와 순종 주름진완두를 교배시켰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유전인자 섞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만약에 섞인다면 자식 중에 둥근완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섞인 형질이 나올 것인데, 멘델이 이렇게 아무것도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순종 둥근 것과 순종 주름진 것을 교배를 시켜봤더니 섞이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 거예요. 멘델이 의문을 갖게 됐겠죠. 아, 섞이는 게 아닌 건 확실해. 그러면 이 주름진 인자는 전해지지 않는 걸까? 어디 갔지? 주름진 인자가? 그게 궁금해서 만약에 들어있다면 자식에게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래서 얘를 자가 수분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멘델의 예상대로 둥근 완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름진 완두도 나왔던 거예요. 즉 둥근 완두 사이에서 어떻게 주름진 완두가 나온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죠. 뭐냐면 이 주름진 인자는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얘는 둥글긴 하지만 이 안에 주름진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중에 둥근 완두를 교배했는데 자식 중에 주름진 완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쌍의 유전 인자를 자식에게 전달할 때 부모는 반반씩 분리해서 전달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그 유전자형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숨겨져 있었는데 표현이 안 됐다 그랬죠. 이 숨겨져 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열성.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름진 것과 둥근 것 중에 우성은 둥근 것이 되는 거고, 둥근 것, 열성은 주름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는 우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성 형질을 영어로 했을 때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이 둥글다는 것은 영어로 라운드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알자를 이렇게 우성 형질을 표현하는 유전자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열성 형질은 주름진 것이니까 영어로 주름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형질인 거잖아요. 우성과 열성의 대립형질. 완두의 모양의 형질에 대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이 대립형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를 쓰는데 대신 소문자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형질을 쓸 때는 유전자형을 같은 문자로 쓰는데 이 문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우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우성은 대문자로 쓰고 열성은 소문자로 쓴다. 네. 여기 다시 와서 얘는 둥글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문자 R이겠죠. 그런데 순종이고 한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는 한 쌍 있다고 생각했어요. 멘델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문자를 하나 더 써주면 순종 둥근완두의 유전자 구성을 표현한 거예요. 자, 순종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주름자 쓰니까 소문자 R이고, 한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는 한 쌍 있으니까 소문자를 두 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얘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유전자 구성은 어떨까요? 멘델의 생각에 의하면 얘가 자식에게 자신의 유전 정보를 줄 때는 두 개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전달할 때는 두 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간다. 이렇게 전달돼서 이 둥근 완두는 겉으로는 둥글지만 표현형은 둥근 표현형을 가지지만 이 표현형에 대한 유전자 구성은
대문자, 즉 둥근 인자와 주름진 인자가 함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인자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고 하나는 숨겨져 있다.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맨델이. 이 숨겨져 있는 형질을 이제 우리는 열성이라고 말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숨겨져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자가수분을 한번 시켜봤어요. 어떻게 자가수분 시켰냐면, 자가수분이라는 말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과 교배한다는 것, 그것과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얘랑 교배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표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유전자 구성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 수 있죠. 요런 거 하나 줄 수도 있고 요런 거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식에게 줄 때는 둘 중에 하나, 얘 아니면 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얘는 지금 식물이니까 이쪽이 꽃가루가 되고 이쪽이 암술에 있는 난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꽃가루, 이쪽은 난세포. 그러면 한 꽃가루에서 이런 꽃가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꽃가루가 있을 수도 있고, 암술 속에 있는 난세포는 이런 난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난세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 조합이 달라지겠죠? 얘네 둘이 만나면 이런 아이, 얘네 둘이 만나면 요렇게, 얘네 둘이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 둘이 따로따로 전달되기 때문에 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같이 뭉쳐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항상 대문자 R이 있기 때문에 주름진 아이는 절대 표현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대문자 R이 있으니까 둥근. 얘는요, 둥근. 얘도 대문자 R이 있으니까 둥근. 얘는 대문자 R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름진. 그래서 잡종 이대의 표현형을 써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나타날 수 있냐면, 얘도 둥글고 얘도 둥글고 얘도 둥글죠? 하나, 둘, 셋, 대. 요거 하나가 주름진 거죠? 그러니까 3대 1의 비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 질문한 거, 요거 다시 돌아와서 부모가 모두 둥근 완두,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모두 둥근 완두인데 자손 중에 주름진 완두가 나왔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잡종 일대에 주름진 인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표현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잡종 일대에 얘가 자식에게 본인의 정보를 물려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나누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합이 생긴다. 네, 두 가지로 설명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말한 그것이 바로 맨델이 밝혀낸 분리법칙이에요. 분리법칙, 여기 적어볼게요. 분리법칙이 뭐냐? 한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는 이렇게 한 쌍 있는데 이것을 자손에게 전해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전달해준다. 이렇게 하나만 전달해준다. 아까 우성과 열성은 뭐죠? 서로 다른 한 형질을 결정짓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이때 하나만 표현된다.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표현되는 게 뭐? 우성. 표현 안 되는 게 뭐? 열성. 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맨델의 분리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 그리고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법칙 설명해 볼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